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아이폰 17 프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지금쯤 고민 많으시죠? 17 프로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16 프로나 15 프로가 더 합리적일까? 아주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아이폰 17 프로의 후면 디자인이 크게 바뀌면서 교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 기간이라 저를 포함해서 아직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언패규 공개된 스펙과 가격을 기준으로요. 아이폰 17 프로, 16 프로, 15 프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격부터 볼게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의 출고가는 가장 적은 저장 용량인 256기가 기준 179만 원이에요. 미국에서는 같은 모델이 1,099달러에 출시가 됐는데요. 현재 환율을 적용을 하면 약 153만 원 수준이 돼요. 그 말인즉슨 한국 가격이 미국 가격보다 약 26만 원가량 더 비싸게 책정이 된 거죠. 이 차이는 관세나 부가세 그리고 환율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애플은 국가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기기도 해요.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출고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어쨌든 프로 라인의 가격이 179만 원까지 오른 건 체감상 상당히 높게 느껴지실 거예요. 게다가 폴더블 모델도 아닌데 말이죠. 향후 아이폰 폴더블이 나온다면 가격이 정말 어디까지 오를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가운 변화도 있는데요. 이번 세대부터는 기본 용량이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상향이 됐어요. 애플 공인 리셀러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6 프로 256기가는 약 165만원, 아이폰 15 프로의 256기가는 약 139만원 수준입니다. 16 프로와 15 프로는 128기가 옵션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조금 더 낮추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가격 차이를 정리를 해보면요. 17 프로와 16 프로의 그 가격 차이는 약 1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6 프로와 15 프로의 차이는 약 2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결국 스마트폰 선택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결정이 되진 않죠. 이제부터는 17 프로가 실제로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특히 성능과 디자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를 볼게요. 아이폰 15 프로는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부터는 프로 라인의 화면이 6.3인치로 커졌어요. 이번 17 프로 역시 6.3인치로 출시가 됐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점점점 커지는 추세라서 지금 시점에서 15 프로의 6.1인치는 다소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소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15 프로와 16 프로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17 프로는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이 됐습니다. 알루미늄은 원래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에서 쓰던 소재인데요. 프로 라인에 들어간 이유는 열 관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티타늄 그 특유의 고급스러움은 조금 덜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 제품을 받으면 리뷰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게 차이도 중요한데요. 아이폰 15 프로는 약 187g으로 가볍다는 점이 참 인기였어요. 근데 16 프로는 화면이 커지면서 199g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 15 프로에서 16 프로로 넘어갔을 때 무겁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을 정도로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17 프로는 204g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정리해보면 15 프로는 가볍고 소재가 고급스럽고요. 하지만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 16 프로는 소재가 고급지고 화면이 커요. 17 프로는 화면이 크고 제일 무겁습니다. 소재 고급스러움은 다소 아쉬우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7 프로에서 200g이 넘는 휴대폰이 좀 무겁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프로 라인과 기본 라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카메라인데요. 프로 모델을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세 모델 모두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를 했지만 세부 스펙은 좀 다릅니다. 먼저 아이폰 15 프로는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그리고 망원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배 광학 줌만 지원을 했고요. 5배 망원은 프로 맥스 전용이라 아쉬움이 좀 있던 제품이었어요. 아이폰 16 프로는 초광각이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일반 프로 모델에서도 드디어 5배 광학 망원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영상에서도 돌비 비전 HDR 촬영이 4K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으로 올라가면서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좋아할 부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프로는요. 디자인과 스펙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카메라 범프가 세로 배열에서 가로로 이어지는 플랫톱 펌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색
카메라가 모두 드디어 4800만 화소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망원이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올라간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근데 이 망원 성능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16프로는 5배 순수 광학 망원이 강점이지만 망원 카메라 자체는 1200만 화소라서 크롭 시의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17프로는 4배의 광학 망원까지만 지원을 해요. 그렇지만 망원 화소가 4800만으로 올라가면서 크롭을 해도 디테일 손실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스펙을 보면 최대 8배의 옵티컬 퀄리티 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선명한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줌 배율로만 보면 16% 그리고 실제 사진 디테일과 완성도는 17%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실제 기기를 받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는 저조도 촬영, HDR 표현력, 색 재현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16%까지는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였지만 17%에서는 여기서도 화소수가 높아졌어요. 1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조리개는 동일하게 F1.9지만 새롭게 적용된 정사각형 센서 덕분에 가로 세로 전환이 더 유연하고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아이폰 전면 카메라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어요. 그룹 셀카나 영상 촬영할 때 프레임 조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16%는 순수 망원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17%는 화소 업그레이드와 전반적인 카메라 완성도를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는 최신 스펙은 아니지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본 라인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요. 가성비 있게 프로 라인의 기본기를 누리고 싶은 분들께는 여전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능을 볼게요. 아이폰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칩셋을 탑재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아이폰이 가진 성능을 모두 체감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 같은 고성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세대별 칩셋 차이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에는 A17 프로 칩이 들어갔어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칩으로 특히 게임 성능이 크게 강조가 되었는데요. 콘솔급의 대작 게임을 아이폰에서 직접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유저 피드백으로 발열 그리고 배터리 효율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에서는 한 단계 좀 높아졌죠. A18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15 프로와 같은 3나노 기반이지만 발열 관리 그리고 전력 효율이 개선이 됐고요. AI 연산 성능이 강화돼서 카메라 촬영 후 보정 그리고 사진 검색, 텍스트 인식 같은 기능이 전작보다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당시 출시했을 때도 AI를 위한 아이폰이라고 강조를 했죠. 그런데 실제 체감은 아직 정말 제한적이었고요. 타사 대비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7 프로는요. 또 숫자가 한 단계 높아졌죠. 최신 A19 프로 칩을 탑재를 했는데요. CPU, GPU 모두 더 빨라졌고요. 새로운 C1X 모뎀으로 연결 안정성이 강화됐어요. 게임 성능만큼은 분명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새롭게 탑재된 베이퍼 챔버 냉각 덕분에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요. 게임이나 영상 편집처럼 고사양 작업을 하신다면 17 프로가 정말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웹서핑, 메신저, SNS 중심의 정말 일반 사용이라면 15 프로도 괜찮고 16 프로도 여전히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를 볼게요. 아이폰 15 프로는 약 3274mAh가 탑재되었고요. 아이폰 16 프로는 약 3582mAh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프로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동영상 재생 시 최대 28시간을 지원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이 확실히 커졌다라는 점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일부 보도에서 eSIM 모델하고 물리 심 모델 간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터리를 비교해보면 아이폰 15 프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폰은 칩셋 효율 그리고 iOS의 전력 관리 최적화 덕분에 여전히 일상적인 사용에는 충분합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발열 관리와 효율이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사용 시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이폰 17 프로는 배터리 용량이 대폭 늘고 그리고 베이퍼 챔버 냉각까지 탑재가 되면서 장시간 고성능 작업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신 아이폰이 아닌 이전 세대 모델을 선택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애플이 최근 밀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 즉 AI 기능은요, 아이폰 15 프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교한 세 모델 아이폰 15 프로, 16 프로, 17 프로 모두 AI 기능은 지원을 하니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건 iOS 업데이트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요즘은 휴대폰을 3, 4년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업데이트 지원 기간을 계속 경쟁적으로도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현재 애플은 보통 5에서 6년 정도 iOS 업데이트를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 프로는 출시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이폰 16 프로는 4에서 5년,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는 이제 막 출시된 모델이니까 앞으로 5, 6년까지 안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3, 4년 정도 쓰실 예정이라면 15 프로도 괜찮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용을 원하신다면 16 프로, 5년 이상 오래 쓰실 계획이라고 하면 17 프로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이폰 17 프로 발표 스펙을 기준으로 17, 16, 15 프로 중에서 어떤 모델이 더 나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폰을 평균 몇 년 쓰실지, 그리고 또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쓰실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분명히 후회 없는 결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영상 만들면서 빨리 17 프로 직접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아이폰 17 프로 실제 리뷰는 제품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